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해당이 되는 음.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어떤 분들은 뭐 5년까지는만 나온다, 10년까지 나온다, 뭐 이런 음. 얘기들을 하는데, 네. 뭐 좀 정확하게 좀 안내를 좀 필요로 합니다. 아, 네네. 네. 일단은 증여세 같은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괜찮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세요, 사실은.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자면 세법상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제척 기간이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이 맞습니다. 맞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법상 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아닌 15년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. 그러다 보면 과거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증여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길게는 15년 전의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10년마다 음, 뭐 얼마씩 줄 수 있는 비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성인자녀 5천만 원, 음, 배우자 6억, 음. 이런 건데, 10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, 만약에 탈세, 기타 부정한 행위다, 음. 이런 경우에 15년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? 그쵸. 15년 전 것도 세금을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음, 어린 자녀였을 때 대학교 이제 뭐 이렇게 그 보증금을 대신 내줬는데 그 부분을 아파트 사는데 넣으면서 음. 5천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좀 생각하시는 거죠. 네. 왜냐하면 10년이 넘었으니까. 그쵸. 근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. 네, 네, 음. 그렇습니다. 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? 사실 증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현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과 자녀 간에 어떤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데 있어서 실제 시가보다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그러니까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. 이런 경우에도 세법상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이제 증여세가 문제가 되시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이제 증여세 조사 중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자금 출처 조사예요. 자금 출처 조사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금에 대한 출처가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조사하는 조사인데 어떤 자산을 취득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셨을 때 소비 지출이나 신고된 소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신고된 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이 크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이제 증여를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혐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금 출처 조사로 선정돼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.